그냥 애들이 낙서 좀 직접 갈겨놓은 것 같은데 558억 원에 낙찰된 작품이 있다고요? 낙서 하나로 대가가 된 작가. 지금 현재 가격이 가장 높은 작가 중에 한 사람이죠. 사이 톰블리의 전시장을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욕TV 아트앤머니입니다. 컨템포러리 아트를 감상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그림은 나도 그리겠다. 또는 이거 우리 애가 얼마 전에 스케치북에 그린 거랑 비슷한데? 참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이 작가는 그런 말을 참으로 많이 듣는 작가인데 어째서 이 자산가들은 몇백억씩이나 되는 돈을 주고 이 작가의 작품을 사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왜 미술계의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은 이 작품을 보고 작품성이 뛰어난 훌륭한 작품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이 작가의 이름은 사이 톰블리입니다. 현재 어퍼이스트 사이드에 있는 가고시안 갤러리에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낙서인지 드로잉인지 모르겠지만 뭔가를 막 갈겨놓고 글자를 써놓기도 하고 숫자를 써놓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누군가의 눈에는 이 낙서가 예사롭지 않게 보인다는 거죠.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속에 엄청난 철학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미술계의 전문가들조차 처음부터 이 작품을 그렇게 훌륭하다고 인정을 해준 것은 아닙니다. 사이 톰블리는 1928년에 태어나서 2011년에 작고하셨는데요.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랐지만 나중에 이탈리아 로마로 가서 오랫동안 작업을 하게 되고 로마에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사이 톰블리와 함께 학업했던 제스퍼 존스라든가 로버트 라우센버그 같은 작가들은 일찍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이 톰블리는 이상하게도 전문가들에게 혹평을 받았었는데요. 진정한 예술가들의 특징은 그런 평가에 개의치 않는다는 점이죠. 본인의 세계와 본인이 의도하는 바를 계속해서 펼쳐나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철학적인 사유와 좀 더 잘 맞는 장소를 찾아서 떠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탈리아 로마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작품을 잘 들여다보면요. 낙서이긴 한데 이 고대의 신화, 그 다음에 시, 이 역사 같은 것들에서 영감을 얻은 그런 단어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작품 안에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 철학적 사유를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통일성과 공통점이 이 넘버, 숫자나 단어들에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의 눈에는 이 작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작품을 했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살았던 어떤 시대를 잘 한번 생각해 보면 전통적인 작품, 표현 방식, 화풍에 반하는 그런 지금 새로운 양식을 계속 실험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이 톰블리는 후대 작가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요. 장 미셸 바스키아라든가 키스 하링 같은 작가들은 이 사이 톰블리에게서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사이 톰블리는 내용적으로는 그리스 신화와 같은 역사적인 내용에 심취했으면서도 이 표현 방식은 액션 페인팅이라던가 퍼포먼스 아트의 어떤 중간에 있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용과 형식을 다양하게 실험했습니다. 그래서 초년, 중년, 말년의 작품 스타일이 모두 다른데요. 어떤 작가들은 자신의 작품이 이제 유명해지고 잘 팔려 나가기 시작하면은
그 스테레오 타입이 딱 생겨서 그 스타일대로만 작업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가들은 그런 것에 개의치 않습니다. 그냥 본인이 어떤 생각을 하고 뭘 표현하고 싶은지가 더 중요하고 그것을 따라서 작업하기 때문에 마켓에서 어떤 거를 사람들이 좋아하냐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작고하기 직전까지 계속 스타일이 변화합니다. 사이톤블리 같은 경우에는 이 말년 작품이 굉장히 액션이 강하고 강렬합니다. 에로틱한 느낌을 주기도 하고요. 초반에 우리가 봤던 그 칠판을 연상시키는 어두운 진한 회색 바탕에 이렇게 거의 흰색으로 막 낙서를 한 것 같은 그런 작품들은 거의 말년 작품인데요. 텍스트나 어떤 사유나 내용을 많이 집어넣으려고 했던 이전 작품과는 달리 말년으로 가면 갈수록 뭔가 좀 더 함축적인 거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는 거의 사라지고 마지막에는 진짜 순수한 선만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이톤블리의 작품을 공부를 해보시면요. 초년, 중년, 말년의 작품들을 딱 들여다보시면 한국에서도 많은 작가들에게 이 사이톤블리가 영감의 원천이 됐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사이톤블리를 흉내내는 작가들이 상당히 많아요. 흉내를 낸다고 해서 자기 철학이 없고 따라한다든지 카피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이 작가의 어떤 표현 방식, 형식이나 내용을 잘 따라서 자신의 것으로 승화를 시키는 어떤 과정 중에 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바스키아라든가 또 키스다린 같은 작가들도 이 사이톤블리에게 영향을 받아서 자신의 색깔대로 또 새로운 작품을 창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작가들이 작품 논문을 쓸 때도 영향을 받은 작가, 영향을 준 작가, 그 계보를 함께하는 작가들의 나의 앞선 작가들 어디에서 영향을 받는지가 꼭 나옵니다.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창작자의 일생은 계속된 실험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어떤 작품이 마스터피스인지는 창작하는 당시에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연구하고 실험하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작가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 계속 유보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끝까지 계속해서 작품을 새롭게 해나가고 유지하고 이 일을 계속 진행하는 그런 작가만이 이 미술계에서 적절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작품은 세스코라는 작가의 작품입니다. 가고시안 갤러리가 파크 애비뉴에 조그만한 갤러리를 또 하나 가지고 있거든요. 이 갤러리는 이머징 아티스트의 작품을 선보이기 위해서 작은 갤러리를 따로 하나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개인전을 하고 있는 작가의 작품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사이톤블리라는 작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시청 감사합니다.